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불공제까지만 하면 여러분들 FAT 1급 진도는 다 나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 1번과 2번을 써드렸어요. 자, 일단 불공제 매입세액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냈던 10%에 대해서 못 받게 됐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왜 사오면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게 차변에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사왔어요. 그럼 요 10원을 더 내고 추후에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10원을 공제해주지 않을 거야. 너 이거 10원은 안 돼. 대신 그냥 110원 비용 처리해. 비용으로는 인정해줄게. 세액을 공제해주지는 않을 거야.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자, 저랑 늘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공을 두 개로 나뉠 거예요, 여러분. 자, 첫 번째는 신고하는 불공이고, 나머지는 신고하지 않고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윗부분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10% 내고, 자, 10% 내고요.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어요? 그런데 면접 토비사예요. 물론 면접 토비사가 뭔지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디테일하게 알아볼 거예요. 면접 토비사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 매입 불공으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그런데 그 외의 불공이라고 해서 10%는 똑같이 냈는데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얘입니다. 네가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으면 매입 불공으로 신고는 해야 되고 그 외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수취했어? 그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어디에다가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은 둘 다 불공이에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건 똑같아요. 단지 이 세금 계산서 중에는 아직까지 종이 세금 계산서로 발급하는 몇 개의 업종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A한테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근데 그 물건은 거래처에 갖다 줄 거예요. 그러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주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A한테 가서 A야, 나 어차피 이거 다 매입세 공제 못 받네. 근데 갑자기 A가 뭐라 그러냐면 야, 그래? 그러면 야, 너 미정아, 어차피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너 그거 신고하지 마. 어? 내가 종이로 끊어줄게. 아니면 우리 끊지 않을까? 알고 봤더니 광미정이랑 A라는 거래처랑 또 친한 사이야. 어차피 나는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그래 알았어. 나 신고 안 할게. 그럼 A는 뭘 할 수 있냐면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이 현존하고 있고 매출 누락의 가능성이 있어요. 매출 누락.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하면 꼭 뭘 받으셔야 돼요? 매입 불공으로 신고는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그러지 않아도 돼요. 저랑 영수증 했죠? 드륵득득득 카드 긁는 순간 다 어디로 가요? 얘는 자료가 국세청으로 다 가요. 그런데 종이세금 계산서가 혹시 누락되거나 발급되는 업종들이 있으니까 고의로 작정을 하고 매출을 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불공은 맞습니다. 둘 다 불공 이렇게 쓸게요. 근데 이제 헷갈리니까 제가 이 아이는 뭐 하는 불공? 신고하는 불공이야 라고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길래.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했어. 그러면 얘는 기업 대 광미정도 기업이고 그 A라는 거래처도 기업일 경우. 여러분 기업 대 기업일 경우에는 무조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업이 누구한테 판 거예요?
최종 소비자한테 판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최종 소비자는 세금 계산서를 받을 일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왜 그 영수증 같은 거 이렇게 모아서 보시면 기업 입장에서 세금 계산서를 받는 거지 최종 소비자는 나는 나한테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지 않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업 대 기업일 경우. 그래서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자, 그러면 이런 불공제 유형이 뭐가 있나요? 자, 결론부터 갈게요.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접비사만 공부하시면 돼요. 접비사. 세 개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방금 얘기했던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에요. 예를 들자면 거래처에 줄 선물을 구입했어요. 100만 원이고요. 세금 계산서 수취했대요. 부가가치세 별도래요. 아하! 여러분 이거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얘는 신고하는 불공이어야 돼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매입 불공 요렇게 입력할게요. 자, 여기 써져 있었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차변에 요 10만 원은 공제받지 못해요. 아니, 100만 원은 접대비 처리하고 10만 원 공제받으면 얼마나 좋아. 안 된다고요. 면접, 도비, 사에 해당하는 것들은 불공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이 나올 수가 없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요 부가세 대급금 요 10원에 대해서는 못 받는 거다. 아무튼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요 두 개를 구분해 보시면 정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거래처 직원이랑 식사를 했는데요. 두 번째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네요. 와우,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좀 형광펜을 좀 미리 칠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여기. 자, 중요한 것만 노란색으로 형광펜 칠해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예요. 완전 중요했어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거래처 직원과 30만 원 별도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아이도 불공은 맞아요. 대신 얘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죠. 그러면 드륵득득득 긁는 순간 어디로 가나요? 바로 국세청으로 자료가 가요. 그래서 매입불공이 아니라고. 아니, 불공제는 맞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제가 A라고 쓸게요. 이렇게 매입불공도 불공이고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것도 불공인데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면 이렇게 상대방이 누락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꼭 신고를 해. 왜냐면 종이세금 계산서가 아직도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공은 맞지만 매입불공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면 돼요. 이래서 여러분들 영수증을 보고 시험 문제는 고민하지 마, 여러분. 시험 문제는 알려줘요. 너 이거 일반 전표에다가 해? 또는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해? 라고 알려준단 말이야. 그런데 실무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무는 여러분들이 영수증을 보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근데 거래처에 줬어. 그럼 얘는 아하 신고하는 불공이구나. 매입 불공으로 입력하고 두 번째 케이스처럼 신용카드로 결제했어? 그럼 일반 전표에다가 다 싸잡아서 요렇게 요 3만 원을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요렇게 33만 원 처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다음 두 번째 예, 세 번째 예 볼까? 얘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화환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했죠. 여러분 세금 계산서랑 다르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10%를 낸 거고 요 계산서는 면세란 뜻이에요. 얘는 불공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거래처만 나오면 아하 이거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계산서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여러분들? 면세예요, 면세. 그래서 얘는 낸 게 없는 거야. 10%를 낸 게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뭘로 가십니까? 매입, 면세, 그냥 접대비 처리하시면 돼요.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요. 면접, 토비사 5개 그거 못하실 거면 접비사라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쉬운 거부터 가볼게요, 여러분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그런 거고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내용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제가 별도의 또 탭을 만들어서 요거는 2시간은 끊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사업무관 먼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했고요.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는 내용이 많아서 뒤에 가서 할 거고요. 사업무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업무관은 말 그대로 대표이사가 여기 개인적인 용도로 노트북을 구입했어요. 만약에 직원들 사용하려고 업무와 관련 있는 노트북 구입이라면 70만 원에 7만 원, 요 7만 원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이루어지는데 노트북을 사서 아들 갖다 준 거야. 딸내미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수취했나요? 세금 계산서 수취했죠? 그럼 이건 뭐예요? 매입 불공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기 때문에 신고하는 불공에 들어가고요. 야, 사장님아, 너 돈 가불에 간 걸로 간주할게. 가지급금으로. 가지급금으로.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가지급금에는 어떤 용도로 또 많이 쓰냐면 그 출장 갈 때 여러분들 출장하러 갈 때 여러분들 얼마 쓸지 잘 모르죠. 물론 법인카드는 법인카드대로 주겠지만 또 카드가 안 되는 곳에 출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소액현금을 좀 주는데 얼마 줄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러프하게 가지급하거나 아니면 대표이사에 이렇게 가불로 해가지고 하는 가불금 같은 거 있죠? 돈을 빌려간 걸로 간주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이사에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그럼 가지급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랑 또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일반 전표에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우리는 뭘 수취했을 경우? 그렇죠. 세금 계산서 수취하면 신고하는 불공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면세사업의 전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이 면세사업의 전용은 시험 문제 잘 출제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출제가 안 되냐면 겸용사업자, 과세도 하고 면세도 하는 이런 겸용사업자에 한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거의 면세사업의 전용은 나올 수는 있지만 잘 안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버릴게요, 여러분.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운송업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이 운송은요. 버스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 자, 여기 올라가 볼게요. 여기 전세버스로 나와 있는 건 과세예요, 여러분. 또는 우등고속이라 그래가지고 저기 막 지방에 내려갈 때 우리가 마을버스 타고 내려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리 쭉 펴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등고속버스. 자, 이런 것들은 과세가 되는데요. 마을버스 있죠, 여러분들. 마을버스는 면세 처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버스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파랑색. 파랑색 버스 이름이 뭐예요? 타요, 타요. 빨간색은요? 광역버스라고 했던 거, 그죠? 간입니다, 간이. 왜 간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빨간, 간이. 그리고 초록색 버스 있죠? 초록색 버스도 있잖아요. 초록, 로니. 초록, 로니. 대단합니다. 별걸 다 알아, 별걸 다. 또 저희 어린이들 저희 아시잖아요. 대손 충당금 원투. 저희 차감 계정인 저희 쌍둥이 어린이들이 또 타요타요 세대 아닙니까? 다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색깔별로 깔맞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버스들은 다 면세예요. 그런데 우등고속
또는 이제 전세버스, 왜 차 빌려가지고 여행 가거나 뭐 워크숍 갈 때 그런 전세버스는 일단 과세예요. 근데 제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 운송업은 그래서 겸용사업자예요. 왜요? 과세도 하고 면세도 해요. 그래서 일단 5천만 원짜리 부가가치세 별도로 버스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뭘 수취했나요?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죠.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뭘 수취했냐에 따라서 일반 전표에 입력할래? 아니면 신고하는 불공이니까 매입 불공으로 입력할래? 그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매입 불공으로 입력하는 거 있죠. 신고하는 불공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 지금 뭐가 돼 있어? 세금 계산서 수치가 나와 있는 거야. 일단 버스를 샀는데 전세 버스로 사용할 목적이었더라면 요거 전액 다 매입세 공제 받습니다. 전세 버스였더라면. 그런데 이거를 마을 버스로 산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필기한 거 열어봐라. 필기한 거. 필기 안 돼 있어. 이거 안 돼 있어. 자, 여러분들 필기한 거에 보시면 제가 부가가치세 구조를 살펴보시면 일반 구조, 국내 매출, 그 다음에 2번 수출,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면세 구조라 그래서 얘는 매출세액이 없어요. 왜냐면 얘는 삥돌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는 매출세액이 없어. 그러니까 국가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삥돌이 아니니까 나 너한테 매입세 공제 안 해줄게. 이게 이겁니다, 여러분. 면세 사업에 전용해서 쓰는 것들은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빨리 찾아봐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저랑 수업했던 내용에 보시면 매입세액 공제 안 해주니까 그 1,500원을 어디에 얹었어? 그죠? 상품 가격에 얹었죠? 똑같은 거야. 500원을 매입세액 공제 못 받으니까 차량 운반구 빠방 가격에다가 얹은 거라고. 이게 불공이에요. 좀 어렵죠? 자,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은 그럼 암기라도 해야 돼.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준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면세사업에 썼으면 너는 불공제하겠다 그 뜻이지. 근데 만약에 전세버스로 사용을 했어요. 그럼 요 500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해서 500만 원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때는 과세에 썼으니까. 과세에 썼단 얘기는 뭐예요? 전세 버스로 돈을 벌면 그때는 매출세액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매입세액 해주는 거야.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잠깐 멈춤해 놓으시고요. 빨리 되새김질 해야 돼. 우리가 소도 아니고, 그죠? 이 불공은 여러분 실무에서도 겁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자, 토지의 자본적 지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토지는요, 토지의 구입은 면세예요. 여러분, 토지를 사는 건 뭐예요? 토지 땅을 사서 그 안에다가 이제 뭘 심어서 팔아. 그죠? 그래서 토지의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창출하는 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토지를 구입했어, 일단. 그런데 구입 후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어.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뭐였었냐면 자산의 플러스. 자, 수익적 지출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비용 처리해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토지를 샀어요. 근데 제가 토지를 왜 샀냐면 여러분들 토지를 왜 샀냐면 토지를 깨끗하게 예쁘게 길을 닦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세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돌멩이 같은 거 없애고 길을 고르게 작업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작업을 정지 작업이라고 불러요. 정지 비용. 스탑! 꼼짝 마라. 그 정지가 아니라 돌멩이 다 갈아치우고 길을 고르게 하는 작업을 정지 비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누구 용역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아저씨들 불러다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200만 원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별도로. 당연히
사람들이 와가지고 길을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건 사람들이 용역이죠, 용역. 그건 당연히 과세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토지가 면세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엄마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엄마. 불공이라고. 토지의 구입 자체는 면세 맞는데 구입 후 요렇게 자본적 지출, 자산에 업시켜야 되는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우리는 뭘로 따라간다고? 엄마 따라간다고. 엄마가 뭔데? 엄마가 지금 과세가 아니라 면세잖아요. 그럼 이거 정지 비용이라든가 컨설턴트 비용 자체는 과세예요. 10%가 다 발생하지만 과세로 보지 않고 엄마가 면세니까 요거는 면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입 불공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 접비사는 쉬운데 뭐가 어려워? 면토가 어려워, 면토. 그죠? 대신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면세는 결론은 이거네, 여러분들. 얘도 면세잖아요. 면세는 매입세 공제 안 해줘. 그 뜻이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도 엄마가 누구야? 토지 자체잖아요. 면세잖아요. 그래서 불공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 불공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접비사 중에 B 가겠습니다. B.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여러분들 여기 조금 어려워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볼게요. 여러분 승용차. 자, 바로 이해 들어갈게요. 자, 이거 이해 한 방이면 또 끝나지. 자, 사장님이 골프를 치러 가요. 골프 치러. 자, 어떤 차를 타고 갈까요? 1번 유모차. 수업이 겁나 없어 보이네요, 여러분. 2번 트럭. 3번 승용차. 4번 화물차. 자, 여러분들이 사장이야. 여러분들이 사장님 됐어요? 거래처 사장들이랑 해가지고 골프를 치러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차를 타고 가겠습니까? 5번 할까? 5번 니어커. 6번도 있어. 6번 구루마. 구루마가 뭐냐고요, 여러분들? 왜 그 마트 갈 때 이게 죄송합니다. 저는 동네 마트 갈 때 그거 끌고 가면 싫어합니다. 어린이들이. 들고 가라고. 어떻습니까? 왜 할머니들이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구루마. 나만 편하면 됐지. 인생 뭐 있어. 그죠, 여러분들? 자, 답은 뭐예요? 여러분들 아마 승용차를 타고 가실 거예요. 그죠? 이상하잖아. 뽀다고 안 나잖아. 뭐 BMW 막 이런 거. 아우디 뭐.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국가 입장에서는 야, 너 승용차 요거 조금 문제 있더라. 요거는 여러분들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도 업무와 관련했다라는 것을 입증해도 안 해줄게.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개나 소나 다 뭐라 그래. 개나 소나. 다 업무와 관련해서 썼다 그러겠지. 사장님이 제주도에 놀러 갔어. 식구들이랑. 아니 직원들이랑 놀러 간 게 아니라 제주도에. 제주도는 차 타고 못 가네요. 그죠? 저기 뭐 어디 놀러 갔어. 강원도에 차 타고 놀러 갔어요. 그럼 회사 차 끌고 갔겠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 거래처 갔다 왔다고 하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야, 승용차 너는 무조건 불공제야. 업무 관련을 입증해도 불공이야.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자, 유모차는 제가 웃으라고 한 거고 그럼 트럭은 매입세 공제되고요. 당연히 화물차도 매입세 공제됩니다. 누구만 지금 불공제 때릴 거냐면 승용차만 불공제 때릴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 여기 제가 1번, 2번이라고 썼는데 둘 중에 하나를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매입세 공제되는 차가 있어요. 1번 가볼게요. 9인승 이상. 여러분 9인승 이상을요. 승합차라고 부르고요. 승합차는 괜찮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승용차가 문제라니까. 승합차 9인승 이상은 대부분 차가 좀 크죠. 그러니까 이제 업무와 관련해서 쓰겠지. 화물차 당연히 되고요. 트럭 됩니다. 그리고 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돼요. 여러분 영업용은 돼요. 그런데
이상하다. 승용차 안 된다면서요. 그럼 교수님, 여기서 영업용이 뭘까요? 비영업용. 아주 중요한 거.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영업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어정쩡해서 제가 조금 끊었다가 요거는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 영업용, 비영업용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떤 걸 기억하시냐면 택시 회사의 택시, 택시 회사에서의 승용차. 자, 우리 회사가 중고자동차야. 중고자동차에서의 승용차. 자, 여기까지 잠깐 끊었다가 여러분들 제가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